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32회 건축전기 기술사 난이도는 뭐 중상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아주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그래도 쉽지는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1교시입니다. 1교시 같은 경우는 이 LPZ 이 LPZ 뇌부 시스템이죠. 이거는 이제 62305에 있는 내용이죠. 그쵸. 이 LPZ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이 당분간 내부 시스템은 좀 잘 보셔야 돼요. 원래는 내부 시스템이 이 건축물 설비 기준에 들어가 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KC로 들어왔죠. 전기 쪽 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자 검사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어, 보고 계셔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62305 플러스 음, 이 내부 피레부 시스템 여기 이제 내부죠 내부래 내부래 내부 피레입니다. 내부 피레. 그래가지고 이 내부라는 거는 넓게 보면은 이 SPM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통신 장비나 약전기 보호까지도 포함한 게 내부 피레 시스템 보호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국가 건설 기준이죠. 예. 있던 내용이니까요. 뭐 건축적으로 이 방화라든가 그다음에 구조 그다음에 뭐 출입문 뭐 이런 거에 대한 장비만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 환경적은 뭐 우리가 환경이라는 건요. 우리 사람 얼굴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각적으로 잘 보이느냐. 그다음에 이 뭐 이 소음이냐. 뭐 진동이 촉각의 진동이냐. 그다음에 피부로 느끼는 열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 거는 이제 물리적인 환경이고요. 이 전기적 환경은 또 틀리죠. 고주파라든가 여러 가지 전력 품질에 관련된 게 전기적 환경입니다. 그다음에 전기적 고려사항은 당연히 뭐 부하의 중심에 있느냐, 그다음에 얘네들을 어, 발전 기실이 부하의 중심에 있느냐, 뭐 정기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이 잘 고려되어 있냐, 용량이 어떤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전달비 정전 순서 및 작업 시 안전 수칙 이거야 뭐 정전할 때는 뭐 방전을 충분히 하고요. 인체 감전 무기거나 뭐 이런 걸 잘 하고 그다음에 이 차단기하고 DS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보호개 전기 아니면 뭐 이런 것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내진입니다. 내진. 내진은 뭐 제가 강의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진은 당연히 나온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우리 전기 쪽 내진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 현재는 뭐 트레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 전기 시스템이 장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비구조물에 대한 이 내진 설계 방법, 이 특히 이 하중이라든가 그다음에 힘의 평행 방정식, 그다음에 수평력, 수직력 이런 거 구하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무회전력 기초 이론이지만 이건 발성 배전틱한 문제입니다. 발성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무회전력이 부족하면 뭐 정의는 유도를 하셔야 돼요. 어, 유도를 하시고 어, 주파수가 2배 되는 거, 특히 이게 충방전 되는 거, 그다음에 어, 뭐 무회전력이 많으면은 전압이 올라가고 부족하면은 전압이 떨어지고. 즉, 이 과부족 시 문제점은 전압 변동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기기별로. 그다음에 고주파 외역률, 전리고주 이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ITHD하고 코사인 세타하고 관계입니다. 역률하고 그 관점에서 잘 보셔야 되고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역률이라든가 외역 역률이라든가 이런 기준 아니면은 정의를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보호계정기 신뢰도 향상은요. 이건 원래는 25점짜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대승 기술사가 쓰신 뭐 보호개전책이나 그런 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25점짜리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보호개전기도 마찬가지로 신뢰도의 최고 조건은 이중화입니다. 이중화. 즉 정기적으로 보호개전하는 거.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보호를 하는 거.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two out of three.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뭐 두 개 동작했을 때. 그다음에 뭐 뇌, 그다음에 순환전류, 그다음에 충전전류 이런 거에 대한 오동작, 고주파에 대한 오동작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고요. 이건 계산 문제입니다. 네, 계산 문제인데 뭐 어렵진 않다. 전압이 두 배 올라가면은 당연히 성장거리도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치면은 4배 정도 올라간다는 거 계산하는 거고요. 이 동기 전동기도요, 사실은 약간 발성틱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이거 기초 이론이지만, 기초 전기 이론이죠. 그렇지만 약간 발성 쪽에서는 많이 다루는, 왜냐면 동기기 자체가 우리 건축 전기에서는 유도기 위주로 다루고요. 발성 쪽에서는 동기기 위주로 다루다 보니까 여재기가 있냐 없냐, 그리고 어, 개통하고 동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무여전력 관계, 그다음에 얘네들의 뭐 특성, 뭐 토크 특성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눈부심 조명, 조명 눈부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레어 평가 방법이 잘 안 외워지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KC 수중 조명중 이거는 저기 얼마 전에 감전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좀 그래서 아마 낸 것 같아요. 수중 조명 등에 된 거. 근데 이거는 사실상 이걸 딱 꼬집어서 어 욕조에서 욕조에서 돌아가 저기 뭐야 목욕탕에서 감전사 하셨기 때문에 이 욕조 쪽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수중 조명 등 쪽으로 나와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욕조 쪽으로 준비했었는데 수중 조명 등이 나오는 바람에 아마도 못 쓰실 분도 많았겠다. 근데 몰라도요, 그냥 쓰실 수 있습니다. 변압기는 뭐 안전전압을 사용하는 거, 뭐 그런 거 위주로 써주고요. 시설 기준은 뭐 당연히 뭐 접지라든가 뭐 아니면은 차단기 그런 기준, 유전 차단기 기준. 그다음에 용기는 뭐 어떤 재질을 쓰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풍력, 풍력은 이것도 전원 쪽이지만 발성 문제입니다. 원래 발성 배전, 그래서 발성에 저기 발전공학에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건데 이게 나왔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풀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풀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감리 이거는 실무 문제죠. 예, 감리 하셨던 분들이 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교시를 보니까요, 한때 가능했던 문제가 1번, 2번, 4번, 1, 2, 4, 네 문제, 다섯 문제, 여섯 문제,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열 문제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았겠나,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은. 근데 2년, 3년 차 분들은요, 좀 몇 개 쓸 게 없었다.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거는 보니까요, 요 1번, 요 1번이 좀 정확하게 쓸 수 있었던 거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런 것들 정확하게 쓸 수 있고요. 무전력. 그 다음에 고주파 영역을 정확하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푸신 분들은 정확하게 풀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풍력 발전 풀었어야 되죠. 풍력 발전. 보니까 이 답이 명확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요. 다섯 개. 쭉 뭉뚱그려서 요 내진까지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여섯 개. 그다음에 좀 뭉뚱그려서 써야 될 문제가 2번, 7번, 9번, 10번. 그다음 요거 동기전동기 기기 쪽 좀 공부하신 분들은 얘까지 해가지고요. 1교시가 10문제 채우기에 아마 빠듯하셨을 것 같다 느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2교시 한번 볼게요. 자, 2교시는 어, 이 간이수전, 그죠? 이거는 KC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옛날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간이수전이 암기가 아직까지 정식 수전의 세 가지 방식이요. 잘 암기가 안 돼요. 이 정식 수전에 이 단순결손도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외울 때 CCM, MCC, MCC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앞에 있는 C로 해가지고 대각선으로 딱 하면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C가 CT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묻는 거거든요. 이거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뭐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신 분들은. 그다음에 이 에너지 절감은 뭐 평이했습니다. 그죠? 이거 에너지 설계 기준을 기준으로 에너지는요. 이 에너지 설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토로 해가지고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뀐 게 몇 개 있으니까 확인해가지고 준비하라고 했던 얘기고요. 여기 이제 플러스 간선까지. 여기 간선은 없지만 이 간선까지도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간선. 더 나아가서는 뭐 오명, 오번에는 이 뭐죠? 제어 설비까지. 에너지 절감하는 이 제어 설비도 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저기 기록을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면요, 간선도 경제적인 간선회계가 있죠. 그쵸?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제어는 수변전 이 에너지 절감된 제어 관련, 그 다음에 조명 제어 있죠. 그 다음에 동력 제어, 인버터 제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각 분야별로 또 제어 설비가 다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건 아마 2-3번은 선택하신 분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동력인데 이 엘리베이터인데 원래는 이제 전기적인 사항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 설치 대수 뭐 이런 것까지 다 외우려면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약간 선택하기 힘드셨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전자기파 이거 기초이론입니다. 기초이론인데 이 맥스웰 방정식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 발생 이론은 맥스웰 방정식이고요. 이 정전기와 정자기의 대응 관계 이것도 발성 문제입니다. 발성 문제. 그래서 이번에 정전계와 자계와 전기계를 물어봤잖아요. 그다음에 전자기파 발생 이론은 맥스웰. 그다음에 이 전자파 방정식. 그다음에 얘네들의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이 포인팅 벡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이 전자기파 발생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신 분만 풀 수 있었겠다. 그다음에 기본 문제죠. 기본. 예, 이건 기본 문제. 배전 쪽에 배전 기본 문제다. 케이블 이걸 못 푸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조명의 방사 이론 기본 문제다. 그죠? 보통 우리가 외우실 때는 뭐 자석 방전의 법칙, 그죠? 그다음에 뭐 파스센의 법칙, 페니 효과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온도 방사 3법칙은 스테판 볼츠만, 그다음에 플랭크 방사, 어, 그다음에 빈의 변이 법칙 이게 이런 걸로 저기 온도하고의 관계를 나타낸 거죠. 방사 에너지와 온도와의 관계를 기술한 방식입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우리가 적외선으로 모든 열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 온도 방사 삼법칙은 백열 전구가 없어지면서 중요도가 내려갔다가요. 다시 적외선 열 화상이 이게 의무화되면서 다시 필요한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자세히 보시라 이렇게 얘기까지 드렸었어요. 그래서 2교시에서는요. 제가 쓰면은 6번, 5번을 1번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6번을 2번으로 쓰고 그다음에 2번, 1번 아마 이렇게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1번이 좀 애매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아마 4번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4번. 요거는 이제 요 1번은 확실하고 2번은 저희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맥스웰 방정식이랑 우리가 전자파 방정식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기출 문제잖아요. 그거 안 쓰면은 언급만 좀 해주고 나머지는 포인팅 벡터를 해가지고요. 이 전자기파 발생 이론을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3번. 이거는 이제 보호계전이죠. 보호계전이고 특이하게 원래 Y 잔류, 삼건선 ZC, SGR 했잖아요. 근데 이 SGR이 더 들어간 게 좀 특이했던 문제죠. 근데 SGR은 사실은 SGR은 ZCT 영상 전류는 ZCT로 다 검출합니다. SGR도요. 그렇겠죠. SGR의 입력이 이 ZCT에서 받는 전류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선 약간 틀리죠. 이 ZCT 여기에는 이 충전 전류라는 게 더 이제 가미가 됐다는 얘기죠. 이 SGR에서는 이 충전 전류.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약간 이상합니다. 이 전류라고 물어보고서 SGR은 이 영상 전압도 같이 검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4번이 취급된 게 더 있다. 그다음에 얘네들은 소견은 뭐 안 써도 되겠지만 1, 2, 3, 4번으로 물어봐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이 접지 방식에 따라서 지락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이 영상 전류 검출 방법이 틀려진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석연으로 들어가면 더 좋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얘들도 기본이죠. 축전지 기본사항입니다. 전원, 전원의 축전지, 그쵸? 당연히 선택값도 이거는 풀면 안 됩니다. UCT, 스마트 시티 이거는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알아도 잘 못 씁니다. 그다음에 4번 이것도 기초 이론이고 발성 배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인데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2번까지 알겠죠. 2번까지. 그다음에 이 관계식 유도하라고 했는데요. 어, 이거는 암페어 주의적분 법칙의 관계식을 유도하는 거니까 요거는 어려웠던 문제예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다 아시니까. 그다음에 이 원형 코일 자개는요. 이거 회전 자개의 어 2분의 3HM이 이 바로 원형 코일 자개에서 나온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도하는 겁니다. 좋은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요번에 못 보셨더라도요. 기초 문제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KC의 복수회로 절연물 허용 온도 요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잘 쓰셨어야 돼요. 쓰인 게 아니고요. 이것도 약간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이 KC 문제. 법. 복수회로 우리가 뭐 루트 n분의 1 뭐 이런 건 알겠지만 실제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절연물은 뭐 75도냐 뭐 90도냐 뭐 이런 얘기죠. 그거를 물어보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3교시가 어려웠는데요. 전동기는 풀었어야 돼요. 예, 제동 이거 기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보시면 6번. 그다음에 저는 아마요. 저는 제가 풀었으면 저는 요걸 선택 안 했어요. 요거를. 요걸 선택 안 하고요. 6번하고 저는 이건 알고 있었거든요. 4번, 1번, 2번 해가지고요. 아마 요걸 썼기 때문에 제가 아마 3교시는 다른 분들보다 3교시는 이게 키예요. 이 문제를 쓰신 분이 점수를 더 많이 받으실 확률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얘네들도 케이블도 이 뭐죠? 이 배전이지만 이것도 발성 틱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의 충전 전류가 발생하는 이 원인, 케이블, 그다음에 지중선로, 그다음에 충전 전류가 발생하려면 또 뭐가 있죠? 야간 경부화 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개통 영향은요, 절연협조 측면이냐, 아니면 보호협조 측면이냐, 아니면 이상현상이 뭐가 있나,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충전 전류가 많아지게 되면은 개통이 용량성이 돼가지고요. 이 영상 공진이라든가 과전압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요. 전압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개통에 이제 충전 전류가 많으면은 피레기가 동작할 때 피레기의 정전 용량 동작 책무 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 그다음에 전압을 올리는 철공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전동기 자기여자, 발전기 자기여자, 그다음에 과여자 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에 보호개전 쪽으로는요. 충전 전류에 때문에 이 SGR의 오동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동작이 발생하죠. 그다음 충전 전류에 따라서 누전 차단기의 오동작도 발생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발생 억제 대책은요. 1번이 접지예요. 이 충전 전류가 발생했으니까요. 이 뭐죠? 충전 전류를 억제할 수 있는 우리 NGR이라든가 이런 걸 취부하는 게 1대책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각 절연업조, 보호업조 대책으로 써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이 건축 전개에서 접근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문제다. 그다음에 얘네들은 방제인데요. 기본 문제입니다. 방제 기본 문제. 그다음에 얘네들도 기초인데요. 이거 약간 발성틱한 문제입니다. 이 회전자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기초 이론을 잘 해 놓으신 분이 이번 시험은 유리했겠다. 그죠? 회전자계. 이 회전자계 문제 느낌을 보세요. 이 회전자계. 그다음에 전자기파 발생 이론.
이런 것들이요. 이거는 분명히 같은 분이 낸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그렇겠죠? 충전 전류도 마찬가지고. 회전자계, 그죠? 원형 코일 자계, 전자기파, 그죠? 이거 같은 사람이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보호 개전 문제인데, 보호 개전 문제인데, 이 DC 전로예요. 당연히 DC는 다 나옵니다. 직류 전로에서 지락 차단 장치 실험 방법. 당연히 이것도 제가 시험 보기 전에 보고 가시라고 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락 차단 장치. 그래서 뭐죠? 뭐 IMD, 그다음에 DC 지락 전류 검출 방법. 그죠? 그다음에 브릿지 회로 이론. 브릿지 평형 회로. 그게 다 IMD 관련된 이론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얼마 전에 태양광 발전소 이거 한번 기출돼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변압기하고 인버터하고 있을 때 DC 지락 전류가 이 인버터로 도느냐 아니면은 여기가 절연 저항만 본다고 하면은 이 앞쪽으로 해가지고 A시단에 이 SGR까지 영향 주는 그런 계통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쓰기는 쉽지 않았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KC입니다. KC에 있는 내용이고요. 의료 장소. 그래서 최근에 의료 장소에 이 IFLS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게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심화반에서는 준비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고 풀라고도 꼭 나오니까 풀라고도 준비를 열심히 해놓으시라고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5번은 6번은요 쉽지는 않았어요. 어렵던 문제인데 많았어요 항목이. 그 대신에 이 배전 쪽에 전원 쪽에 기본 문제다. 기본. 근데 이런 거를 잘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4교시는요 의외로 풀만한 게 많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썼으면은 이 4-6은 필수고요. 저는 4-5를 잘 썼을 것 같습니다. 요거 4-5. 그다음에 저는 4-3 선택했습니다. 그다음에 2교시에는요 4-1번을 선택했습니다. 1번 제가 선택했을 문제 3번, 5번, 6번. 왜냐면요.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회전자기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회전자기를 아마 수식으로 다 유도하고요. 개념하고 이런 걸 다 설명했기 때문에 거의 2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방식보다는 저는 회전자기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3교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번, 4번을 선택했고요. 2번, 1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다음에 2교시도 이렇게 4개, 1교시도 10개.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제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는데 이제 준비가 덜 되시거나 아니면 이러신 분들은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기본 문제하고 기출하고 심화 이 난이도가요 골고루 좀 배치됐던 좋은 문제였는데 문제는요 이 법하고 신규 이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산하고 유도가 많았어요. 특히 발성배전틱 코트. 이런 것들은요, 이 두 개 때문에 난이도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기출 문제는 많지만 법하고 계산 유도가 많았다. 그래서 상해요. 난이도가. 그래서 이 3, 4년 차, 최소 3년 차 이상 분이 합격 포지션에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을 나누는 법입니다. 저는 보통 공부할 때요, 기술사 공부할 때요, 보통 이 5개로 나눕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5개로 나눠야죠. 어, 쉬워요. 아니, 공부하기 편해요. 왜냐면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공부하고요. 토요일 날 학원 가고, 일요일 날 복습하고. 이게 한박 기숙사 공부하시는 분들의 일주일 생활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는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이 기초에는요, 전원, 보호, 배전, 방제, 품질, 동력, 조명, 여기에 관련된, 아니면 법하고 관련된 모든 기초 이론들이요, 다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기초도 공부할 게 많다. 그다음에 이 전원 분야, 전원, 배전 두 가지에 또 공통되는 게 뭐죠? 이 보호 설비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원에는 당연히 분단 전원도 저는 전원해 보고요. 예비 전원도 발전기 이런 것도 전원으로 보고요. 이 전원 설비와 관련된 콘덴서, 차단기, 보호 개전하고 또 엮이죠. CT. 그래가지고 전원 보호, 그다음 배전, 케이블 이런 것까지요.
다 이 전원 파트로 취급합니다. 저는. 그다음에 방제는요. 이 방제 뭐 뇌, 그다음에 접지, 방제, 뭐 접지, 그다음에 뇌, 그다음에 뭐 정전기, 그다음에 부식, 그다음에 정전기 전부 다 이쪽에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 방제 접지는요. 당연히 품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하고 방제 접지가 저는 한 파트로 봅니다. 그다음에 부하, 동력 조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력 조명. 그다음에 이제 법하고 신경영을 또 한 파트로 또 준비해야 돼. 이거는 개인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학원에서는요, 이거를 뭐 알려주긴 하지만은 저희처럼 뭐 이렇게 종종 만들어 드리는 데도 있지만 거의 다 보면 많이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쉽지는 않았다. 쉽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요번 시험도 마찬가지로요. 실수하지 않으셨어야 돼요. 그다음에 1교시가요. 약간 문제가 좀 부족할 수도 있다.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나머지 교시는 좀 무난했다. 오히려 2, 3, 4교시는 그렇게 많이 어려웠던 교시는 아닌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요, 제가 1교시나 2교시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얘네들의 키가 뭔지를 한번 시간 내서 또 한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